여러분, 오늘은 국제 결혼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제 결혼을 실패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국제 결혼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둘째, 결혼이라는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계세요. 결혼은 솔직히 결혼한 다음이 더 문제고 더 큰 힘과 더 큰 금전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결혼만 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주는 사람, 즉 개인이나 업체 이 직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안 좋은 것들인데, 일단 예쁘면 소개시켜주는 분이 결혼하실 분들을 설득해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하실 분들이 소개시켜주는 분들을 설득합니다.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태어날 때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추후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끔씩 고쳐지는 분도 있지만 그분은 진짜 운이 좋은 거고, 어떻게 평생 20년 넘게 가져온 습관을 고치겠습니까? 한국 남자분들이 본인이 그걸 고칠 수 있다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도 자기네가 다 관리를 하고 있다, 핸드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 압수를 한다. 그때 압수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한국 와서 그 압수했던 그때 못했던 것들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잠깐 뿐이에요. 그거 압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막는다? 남자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막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냥 통화하게 놔두세요. 어차피 걔는 시집 못 가요.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밤에도 그냥 다른 거 하겠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그러겠죠. 그걸 압수해갖고 아침까지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여자들이 안 할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잠깐 몇 달 동안의 그런 교육으로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한국어 능력의 상승. 근데 그것도 개인의 능력이지 막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3달, 6달 만에 진짜 최고의 그 경지에 이르는 반면, 어떤 분들은 2년이 돼도 그 쉬운 한국어 초급 1급도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미 다 성년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주입식 교육 그런 건 통해요. 근데 이분들은 안 통해요. 이미 그 나이가 지났어요.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쪼여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결혼 실패? 그런 거보다는 잠깐 또 업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체에서 되게 많이 남겨먹는다고 했죠.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업체들이. 근데 막 핑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직원도 7명이고 막 이런 핑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명 결혼시킨대요. 한 달에 2명 결혼시키는데 직원 7명이 왜 필요하죠? 진짜 필요하다면 그거는 본인의 깜냥이 부족하거나 어떤 체계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는 척하고 막 이러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럼 다른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을까요? 가족도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 내가 마진을 2천만 원을 남긴다고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300만 원, 500만 원 남긴다고 거짓말 해놓고 다른 데서 다 떼먹고. 그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일단 기만행위라고 했죠.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소개를 해주면서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자기 수익을 그렇게 잡아놓고 세금을 그만큼 내시면 돼요. 수익을 300만 원 잡아놓으면 3.3% 떼잖아요. 근데 수익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면 20%, 30%로 됩니다. 세금 탈세 목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다 현지 애인이 있고, 그래요. 심지어 현지에 자식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도 한국에 처들 놔두고
바람을 피면서 어떻게 우즈벡 여자들한테 바람 피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 죽여놓고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거기 지금 국제교원업체 소개하시는 그 사장급들, 대표급들 전부 현지 애인 현지 쳐두고 있잖아요. 그 여자들 먹여 살리는 것까지 왜 고객이 부담을 내야 돼요? 어느 베트남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1,800만 원이라고 해요.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1,800만 원의 금액이 뭐냐? 추가 금액이 다 붙은 거예요. 다 결혼식, 예물, 뭐 기타 비자 비용 다 붙은 게 1,800이에요. 자, 우즈벡도 비행기값 감안, 그리고 뭐 2차 가는 거 감안해서 2,500이면 진짜 큰 돈이에요. 많이 남진 않겠죠. 그냥 적당하게 남아요. 근데 우즈벡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뭐 4천, 5천, 심지어 6천까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식 비용은 1,000만 원인데 마진을 2천만 원 남긴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광고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필리핀에서도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도 역시나 한 달에 2명을 결혼시키는데 직원이 7명이래요. 2명은 저 혼자도 시켜요. 솔직히 혼자는 좀 불가능하다. 옆에 통역 한 명 끼고 저 혼자도 시켜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해줄 수 있잖아요. 왜 못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했어요. 혼인신고하는데 비용이 4,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100만 원이라고 뻥치는 애들 있어요. 15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겠죠. 뭐 통역 필요해, 거기 도와주는 사람 필요하죠. 근데 마진을 그만큼 남기면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사장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네. 본인이 가서 그거 잠깐 도와주면 되잖아요. 한두 시간. 아니면 자기 직원들 써서 한두 시간 도와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까지 그냥 남겨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3,000원짜리를 150만 원을 만들어 버려요. 이제 잠시 업체 얘기는 뒤로 가고요. 다시 결혼하시려는 그 당사자 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혼을 뭐 5천만 원을 들였던 2천만 원을 들였던 한국에 들어왔어요. 다 큰 딸 한 명을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오히려 딸은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 적응도 하고 아빠기 때문에 말도 들어요. 근데 외국인 와이프는 진짜 낯선 외국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먹는 거 성인만큼 먹고 쓰는 거 성인만큼 써요. 뭐 베트남 우즈벡에서 못 살았다고 한국 가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공부하고 듣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우즈벡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우즈벡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우즈벡 여자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는 한국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싫어서예요. 그 나라가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상자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 나라에 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려는 우즈벡 여자들도 본인의 수준을 알아요. 본인의 외모 수준을 알아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외국 시집 갈 수 있고 굳이 내가 외국까지 가느니 난 그냥 우즈벡에서 우즈벡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 20살짜리가 왜 50살짜리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자, 그 50살 되신 분이 되게 핸섬하거나 엄청 키도 크고 영화 배우급이야. 근데 실상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서 다 결혼하고 여자친구 뭐 애인 다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외국까지 나가는 건데 19, 20, 21살이 자기 좋다고 하면 와, 자기가 왕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제 그게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은 거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19, 20살짜리가 50살 초중반을 좋아한다는 이 여자분들은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이 여자분들 만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은 뭐냐, 진짜 운이 좋아서 그런 여자를 만난 거고, 아니면 진짜 경제적 능력이 좋아서 저같이 엄청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만 그 여자를 어떻게든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국제결혼 어떤 환상은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예요. 너무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신 것도 진짜 안 좋아요. 이제는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우즈벡 여자분이 어떤 한국 남자분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남자분은 시골에 살고 뭐 수익도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키도 작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우즈벡 여자분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렇지만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 결혼 반대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너무 진짜 말에 못 담을 그런 행동들을 제가 들었고 봤기 때문에. 근데 뭐 본인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여성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3달 만에 다시 우즈벡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2~3달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한 2년 뒤에 알게 됐어요. 자, 이 여자분이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한국 남자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비자가 빨리 나와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분이 원래 좀 살이 찌고 그냥 이게 똥배라고 생각해도 믿을 정도예요. 임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6개월까지도 별로 배부른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도 초혼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가 배가 나왔나 보다, 내 아내가 배가 나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속인 채 한국에서 임신이 된 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 남자 얘기라고. 근데 주변을 다 봐도 우즈벡 남자하고 우즈벡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나오는 그 애기 얼굴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우즈벡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부분은 얼굴이 한국 사람을 많이 닮는데요, 우즈벡 사람을 닮았다고 해도 눈, 귀 요런 게서 표시가 많이 납니다. 들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즈벡에 가서 유산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신랑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근데 또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2건이에요. 이런 경우가 2건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즈벡 커플들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20~30 커플이에요. 근데 그 2커플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했어요. 근데 다행히 한 커플은 나중에 이 신랑분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 과실로 이혼하게 됐는데,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또 한국에 남아있어요. 애들이 19살 될 때까지 그냥 한국에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을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에 맞는 여자를 찾지 않아서예요. 50살에 가진 것 없고 줄 것도 없는데 20살에 꿈 많고 한국 가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이 차이 많이 줄이시고요. 인물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2단계 밑으로 보세요. 근데 대다수가 가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4단계, 5단계 위를 보세요. 자, 인물 순위를 1부터 10까지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의 순위는 7, 8등이에요. 심지어 9등, 10등도 있어요. 근데 우즈벡 여자들의 순위는 1등도 간혹 보이고 2, 3위에 보통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자들이. 근데 이렇게 레벨 차이가 5단계, 6단계 나는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까요? 좀 보는 눈을 많이 낮추셔야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이 조금 못생겼을수록.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든 개인이든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이 여자는 아니라고 하면 인연 끊으세요. 제3자들이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은 결혼을 소개해주러 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된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 그냥 100% 실패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혼하는 비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 밑에가 이만큼 있잖아요. 앞으로 이만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히 애 낳고 해보세요. 이 아내 서류 뭐 하나 다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또 부부관계 틀어지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저기 세아씨 애는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럽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국제결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